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평생 소득원을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노인과 베이비 부머 시대 때의 노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산업 부흥에 대한 성장 과정을 지켜본 세대이며 또한 현재 4차원의 정보와 AI 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노인 시대를 맞이하는 시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과거의 노인과는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건강 문제가 많이 회복됐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지식이라든가 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노인 시대를 접어든다는 얘기죠. 가장 특이한 점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노후 생활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세대가 지금 베이비 부머 시대의 세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거기에 걸맞은 신노인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평생 소득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재무제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이라는 건 수익 부분을 말하는 거고, 채무라는 건 지출 부분을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쭉 나열을 제가 해드렸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자산을 가지고 계실 수 있죠. 주택이라든가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주식 및 투자를 해놓은 경우도 있죠. 그리고 현금, 통장 예치금 대출, 인지세, 책 출판에 대한 인지세라든가 특허라든가 지적재산권에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소득원, 이것이 아마 비중이 있게 차지할 겁니다. 우리가 활동하면서 얻는 수익,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금소득을 확보를 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익에 대해서는 월세라든가 배당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수익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 자산 부분에 극한을 한번 표시를 해서 메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채란을 보겠습니다. 채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에 대한 부채를 질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에 차용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월세로 해서 지출 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소비자산,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동차라든가 이렇게 감가가 되면서 많이 경제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는 부분을 자산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지출 배당으로 옮겨놔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그 다음에는 기타 지출론도 있을 수가 있죠. 자기 나름대로의 항목을 지출론을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더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도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득원 300만 원 이상 가진 이런 분들을 금태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060의 평균치를 가지고 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생활비 통계 자료를 보면은 267만 원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평균치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은 가지고 있대.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투자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인지세라든가 월세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핵심적인 중심은 소득원 활동과 현금 보유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산으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은 우리 통계적으로 한 5천만 원 미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금은 비상금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원에 대해서 목표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고정 소득원으로서 목표를 한 200만 원을 설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 좀 평균치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어떻게 할까요? 90세 이상 이렇게 소득원이 일어날 수 있는 200만 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 월 200만 원이 수익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20억의 자산 가치를 확보한 겁니다. 소중한 가치가 될 수가 있죠. 자, 전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조건 1, 2 두 가지를 꼭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주택만큼은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 앞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분쟁이 일어날까봐 조기에 상속을 하고 나서 후회하면서 그 상속 반환 청구 소송을 한 사례를 얘기 들었죠. 그래서 주택은 유언으로 물려질지언정 살아서 자식에게 양도하는 일은 만큼은 우리가 금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정보를 결심했다면은 1년 동안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것을 도전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은 1년 정도만 노력하면은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거의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1년 정도만 우리가 도전을 한다면은 수익원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애 마지막에 우리 윗대 어른들처럼 요양병원에서 끌려가듯이 마지막 생애를 거기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집에서 노후 마지막까지 보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 능력도 필요하고 그런 환경도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소득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전제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전제하에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소득원을 바구니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필수 선택입니다. 첫 번째 바구니는 우리가 근로를 하는 소득. 전에 말씀드렸죠. 장수하는 사람들, 특히 근로하는 사람들은 14년 이상을 더 오래 산다는 통계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하는 삶, 건강을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근로소득을 필수 조건으로 바구니를 하나를 보고요. 두 번째 바구니는 즐겨하는 일로 인해서 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챙긴다면은 가장 이상적인 설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수 근로소득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직장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은 괜찮을 수가 있지만은 전부 일과 시간이 거기에 투자가 되죠. 그렇다면은 다른 어떤 설계를 할 시간 여유가 없는 부분들이 단점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한합니다. 머지않아서 단절될 수가 있죠. 이런 장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노인들을 위한 공공근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부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노인분들이 나가서 공공근로를 하고 기초적인 비용을 받아내는 금액의 크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런 공공근로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제 근로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이 두 가지는 시간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죠. 소득만을 위한 어떤 방향보다는 시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사활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지식들이 재활용을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수익도 좋고 그 다음에 시간의 자유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가 바로 이 강사활동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 6, 7번째는 여러분들은 들어본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내용들이 될 수도 있죠. 쿠팡 파트너스.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방법. 신사업이죠. 그 다음에 또 아마존 판매. 경북 영주에서 호미를 만들었는데 이게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대박을 낸 사례들도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로 통해서 판매 대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사업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을 쌓아서 자기 사업으로 해서 성장하는 사례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더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근로소득 필수 선택 부분 하나 놓고 두 번째 바구니에서는 추가 취미로 인해서 소득원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런지 저는 먼저 이미지 판매 이거는 제 사례 중심으로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이라든가 컷을 그려서 만든다라든가 전 세계인 상대로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라든가 밴드를 운영해서 수익을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블로그를 만들면서 쿠팡 파트너스라든가 아니면은 아마존이라든가 스마트 스토어를 연계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블로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운영 사례. 이 부분은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 박막내 할머니라고 유명한 분이죠. 나이 드신 분이에요. 이 할머니의 살아가는 얘기들이 대박을 냈죠. 그래서 구글에서도 이분을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한 적도 있죠.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하나를 소개를 하면서 대박을 낸 채널이 있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건강식단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열하게 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귀농귀촌에서 일어나는 사례들 유튜버들도 많이 있습니다. 5,000명, 10,000명 하던 것들이 지금 한 10만 명, 5만 명 1년 반 정도 사이에 그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소득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낚시 그 다음에 여행하면서 그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5060 세대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음번에는 이 유튜브에 대해서 경험담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개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90세 이후에도 적어도 5개 정도는 파이프라인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의 생활재무제표를 우리가 각자가 설계하는 방법, 우리가 갖고 있는 현 자산을 분석을 하고 지출 부분을 분석을 하는 우리의 표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파이프라인에서 필수적인 파이프라인과 그 다음에 취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소득원을 일으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노후 평생 소득원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